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궁금한 점을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을 세우고 해결하는 과정을 두 글자로 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탐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5학년 1학기에 탐구의 여러 가지 과정을 공부했는데 우리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생활 속에 친구랑 같이 오목을 뒀는데 근데 친구가 맨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왜 이렇게 잘하지? 하면서 봤더니 얘가 아주 생각을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서 생각을 오래 해서 늘 이기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한테 안 되겠어. 우리 새로운 규칙을 좀 정해보자. 시간 제약을 둬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알겠어. 그러면 내가 집에 모래시계 있거든? 그거 들고 와볼게. 그래서 좋아. 그래서 모래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래시계를 가지고 오목놀이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실수로 모래시계를 탁 떨어뜨려서 이게 그만 깨지고 말았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아니 모래시계 내가 되게 아끼는 건데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떡하지? 미안해. 내가 그러면 널 위해서 모래시계를 직접 한번 만들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어요. 직접 만들어 줄게.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 지금 생활 속에서 오목 친구랑 오목놀이를 하다가 모래시계라는 거를 깨트림으로써 도대체 모래시계는 어떻게 만들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궁금증을 느끼게 되는 것. 이걸 바로 문제인식이라고 공부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문제인식의 단계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지?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다양한 모래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로 된 모래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에 자석이 붙어 있고 여기는 철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우면 여기 철가루를 따라서 자석들이 이렇게 쌓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래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는 시간이 적혀 있어요. 1분, 그 다음에 3분짜리, 그 다음 5분짜리. 자, 이 시계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면 이 사이에 있는 이 구멍의 굵기가 조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는 이 구멍의 크기가 다르게 해서 시간을 다르게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모래시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물을 이용한 모래시계라서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물을 따라서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모래시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실험 계획을 선생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보려고 해요. 친구한테 어떻게 만들어주지? 실험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침 집에 음료를 먹고 남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트병 2개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그리고 모래가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미술하려고 준비해뒀던 생모래가 있었어요. 또는 저기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모래를 퍼서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험 계획의 단계예요. 자, 그리고 이 실험 계획의 단계에서 중요한 건 실험을 할 때는 선생님, 같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을 확인하고 그걸 잘 통제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공부했었죠? 네, 바로 변인 통제라고 공부했어요. 자, 변인 통제는 같게 할 조건이 뭘지, 다르게 할 조건이 뭘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변하는 요인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요인을 통제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모래시계를 만들어 보려고 페트병에 모래를 담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세워봤어요.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페트병 2개, 하나는 위를 보게, 하나는 아래를 보게 하고 여기에 모래를 담았어요. 담아서 얘를 거꾸로 세웠더니 여기서 뚜껑을 딱 떼고 했더니 이렇게 후두둑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간을 좀 재야 되는데 1초 만에 다 떨어졌네? 어떡하지? 친구 모래시계는 천천히 떨어졌는데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 사이가 어땠을까요? 친구 모래시계는 이 허리 부분이 아주 가늘었어요. 그래서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얘랑 얘 사이에 어떤 작은 구멍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구멍이 필요하겠는데 그러면 구멍 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멍 크기를 크게 하면 빨리 떨어질 것이고 구멍 크기를 작게 하면 천천히 떨어질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고 싶은 시계는 바로 1분짜리 모래시계였어요. 그래서 1분짜리 모래시계를 만들려면 이 1분에 맞는 구멍의 크기를 찾아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다르게 할 조건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뭘 다르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페트병 사이에 구멍의 크기. 구멍의 크기를 다르게 하면 좋을 것이고 같게 할 조건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같게 해야겠죠. 그 외에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구멍을 1cm짜리 구멍을 하고 그 다음에 0.5cm 그러니까 5mm의 구멍을 이용할 때 또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이때 1cm일 때는 아주 굵은 모래를 이용하고 0.5cm 구멍을 했을 때는 아주 가는 모래를 이용하고 이렇게 모래 크기가 다르면 정확하게 실험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 알갱이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 모래 알갱이 크기 이런 것들을 같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구멍의 크기 외에는 모든 걸 같게 해줘야 된다.
뭘 갖게 할지 뭘 다르게 할지를 정하는 걸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오늘 실험의 준비물 확인해 볼게요. 우선 페트병 2개, 그 다음에 모래시계 만들 때 중요한 시간을 재는 시계, 그 다음 테이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도 필요하겠죠? 모래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구멍을 봐야 되는데 이 구멍의 크기, 모래시계의 연결판 부분이 실험관찰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구멍 이대로 잘라서 여기에 붙여서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할 때는 뭐 2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우리 책에 준비된 건 구멍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거죠. 다르게 할 조건의 구멍 크기.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구멍의 크기를 하나로 하고 모래의 양으로 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래의 양을 많이 넣으면 다 떨어지는데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뭐 어떤 걸로 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해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 나온 대로 구멍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한번 모래시계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변인 통제를 해서 실험을 직접 해봅니다. 실험을 직접 해봤더니 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운동장에서 모래를 퍼왔는데 그 모래가 돌도 섞여 있어가지고 구멍을 아예 통과하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래를 체에 걸러서 알갱이 크기를 고른 것들만 남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하면서 중요한 건 실험의 결과를 기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의 결과를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구멍의 크기가 1cm일 때, 그 다음에 0.5cm일 때, 0.3cm일 때, 0.1cm일 때, 이런 식으로 해보고 모래가 다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멍이 1cm일 때는 10초 만에 다 떨어졌어. 한 25초 걸렸어. 당연히 정확히 초시계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0.3일 때는 몇 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60초, 1분이죠. 1분에 가까워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실험하는 중간중간에 기록을 하고 그걸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나 그래프 형태로 잘 나타내줘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우리가 실험한 걸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든다 라고 해서 자료 변환이라고 했어요. 자료 변환. 자, 우선 처음에는 11mm의 구멍 지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모래를 담은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페트병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네, 4초. 11mm일 때는 4초 정도 걸렸네요. 두 번째는 7mm의 구멍을 준비했어요. 7mm의 구멍으로 바꿔서 한번 실험해 볼게요.
33초. 네. 5mm의 구멍으로 한번 실험해 볼게요. 5mm일 때 시작. 네, 33초. 구멍의 크기를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지금 11mm에서 7mm, 지금 4mm가 줄었는데 시간은 한 9초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7에서 5mm는 2mm가 줄었는데 시간은 20초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구멍이 작아질수록 조금만 차이가 나도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딱 1mm 줄여서 4mm의 구멍으로 한번 해볼게요. 4mm일 때 네, 지금 멈췄는데 딱 1분일 때 멈췄어요. 그러면 4mm일 때는 60초.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한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 표를 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 자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료 해석. 구멍의 크기가 작을수록 시간이 늘어나네. 이렇게 표를 보고 자료를 해석하는 거. 자료 해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멍 크기가 줄었는데 이 시간이 30초라 나왔어요. 분명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늘어났지? 혹시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면서 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었나? 네, 문제를 확인하고 또 그 실험 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실험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자료 해석에서요. 자, 이 자료를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11mm에서 7mm, 4mm가 줄어들었는데 시간은 9초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7에서 5mm는 2mm밖에 안 줄었는데 20초나 줄었고, 5에서 4mm는 1mm밖에 안 줄었는데 27초나 줄었어요. 그래서 구멍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 차이가 작아도 시간은 더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런 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탐구를 해서 결론을 얻게 되겠죠. 결론은 실험을 했더니 1분짜리 모래시계를 만들 때 구멍의 크기는 얼마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걸 결론 도출이라고 한다고 공부했어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10mm일 때, 7mm일 때, 5mm일 때, 그리고 지금 이 4mm일 때 구멍의 크기를 줄여가면서 시간을 재서 1분짜리 모래시계를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만든 이 모래시계에는 4mm의 구멍일 때 딱 1분짜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구멍의 지름이 4mm일 때 60초짜리 모래시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탐구의 과정은 처음에 생활 속에서
문제를 인식해보고 그 다음에 실험 계획을 세우죠. 실험 계획일 때는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을 설정해서 실험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실험하는 중간중간 기록해서 표로 나타내는 거, 자료 변환. 그 자료를 보고 해석하고, 그다음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해보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도출하는 것까지. 이렇게 탐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